아는 당뇨병.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당뇨병. 당뇨병.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거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병 아니에요? 아직도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병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체내에서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국 당뇨 인구 1,000만. 전 세계 당뇨 환자 수 3억 4,700만 명. 이처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뇨 환자 수.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당뇨의 근본 원인조차 모르고 계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B형 당뇨의 원인, 인슐린 신호전달체계 이상. 그러나 당뇨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심장질환, 뇌중풍도 이러한 인슐린 체계의 신호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 느린 암, 당뇨.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진실입니까? 하나둘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던 당뇨병이 전국 천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여섯 명 중 한 명꼴.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다.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당뇨는 있으세요. 근데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걱정되죠.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도 저한테 당뇨 조심하라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몰라요. 잘. 주위에 당뇨 앓고 계신 네, 우리 한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글쎄 염려는 해요. 그래서 비만을 특히 신경 쓰고요. 비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운동은 글쎄 끼니 한 끼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에요. 당뇨가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 병 아니야. 주위에 그 당뇨 앓고 계신 그건 내가 앓고 있으니까 알지. 당뇨 환자야. 이제 당뇨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이다. 더불어 당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당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일반인들의 당뇨에 대한 지식은 전문적인 수준 그 이상이다. 그냥 뭐 당뇨 시기해야 되고 뭐 약 먹고 그냥 관리 안 하면 굉장히 심해지는 그 정도? 그냥 한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당뇨. 사회가 노령화되고 스트레스가 일상화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치료법들이 발표되고 있고 합병증에 대한 공포만큼 이런 치료법들을 시도하려는 노력들도 늘고 있다. 올해 53세 정근노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12년 전 처음 당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2000년도부터였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죠. 예. 갈증 많이 느끼고 체중 빠지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병원에 가서 그 혈당 검사해 보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높았고 당뇨라는 걸 그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갈증을 많이 느껴가지고요. 예.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처음 당뇨약을 처방받고 복용했는데도 당뇨 부작용이 진행됐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약 먹고 예,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그렇게 치료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초기에 그 당뇨라는 게 발견되고 처음에 약 주는 걸 먹고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그 전철을 타더라도 1호선은 빨간색, 2호선은 초록색 그 색깔 정도만 구별이 될 정도였었는데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정근노 씨지만 당뇨 앞에서는 건강도 젊음도 맥없이 무너졌다. 특히 시력 손상은 심각할 정도였다.
내 시력이 원래 교정 시력이 1.0, 1.2였는데 바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안과 찾아가고 다 가봐도 안과에서도 눈은 이상 없다 그러고 다만 시력이 떨어졌으니까 안경 처방해 주겠다. 이러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눈이 멀쩡했는데 이거 안경으로 가지고는 그 치료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어봐도 왜 시력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됐는지 그걸 원인을 못 밝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암흑 같은 날들이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당뇨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당뇨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 서적이며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당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혈당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장난 인슐린 신호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라. 그게 주 치료법이었고 그래서 그 치료법을 따라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혈당 강아지도 좀 먹고 이랬는데 그 치료법을 따라 하면서 약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시력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뇨였다.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 음주로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나타났다. 그 치료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도 좀 더 안 좋아지고 해서 올해 초에는 제가 그 인슐린 주사까지도 맞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췌장암인지 아닌지 여부는 정말 부검을 해봐야 될 정도로 인슐린 신호 전달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단지 혈당이 떨어진 것만 보고 당뇨가 다 나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있었다. 피니톨이었다. 지금 제가 111 나왔는데 회사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화 혈색소가 9.5, 12.3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피니톨 먹으면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화 혈색소가 6점대 단위로까지 떨어졌고 이제 오히려 더 건강에 자신감 생기게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근노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당뇨가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당뇨 치료가 더욱 전문화되고 과학적이 된 오늘. 전문가들은 당뇨의 원인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즉,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뇌에서 인슐린에 이르는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는 것이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음식을 통해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이 간이나 조직이나 세포에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머지 에너지를 간이나 조직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세포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데에 이상이 생기면, 즉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내에 인슐린 양이 넉넉하게 있어도 인슐린이 몸속에서 제 기능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당뇨를 인슐린 결핍증으로 보던 시각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다. 매스컴에서는 이미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수많은 병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활 습관병이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연일 경고한다. 전문의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전문 용어들을 이젠 일반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거의 5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유병률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도 현재까지 그 통계를 보면 거의 한 7%, 8%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시면 10%, 20%까지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뇨는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다. 노년의 삶을 피폐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 당뇨를 앓으신 지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혈관계 손상이 시작이 되면서 각종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명은 80세 정도로 연장이 됐지만 질병과 싸우시면서 그 남은 생을 보내셔야 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에자티 박사와 하버드 보건대학의 다네이 박사 연구진이 의학학술지 더 란셋에 발표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당뇨병 만연 및 발생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증가 중이라고 한다. 빌 메린다 게이츠 재단과 WHO의 후원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1980년 이후 당뇨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세계 성인 당뇨 환자 수는 3억 4,700만 명으로 1980년보다 무려 2배나 증가했다. 당뇨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이다.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되고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흡수, 저장돼 있다가 인슐린의 작용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인슐린의 양이 부족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호전달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당뇨라 부른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다음, 다식, 단유를 들 수 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당 대사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체 소변을 통해서 다량의 수분과 함께 당이 배출되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다량의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당의 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의 현상이 생깁니다. 심한 공복감이 수반되게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수척하며 가려움 증상도 동반되게 됩니다. 당뇨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610년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에서는 소가를 잡병편의 한 챕터로 구성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처치가 어려운 고질병이다 라고 기록했다. 한방에서는 보통 옛날에 그 소갈병이라고 보통 불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세종당께서도 소갈병을 많이 앓으셔서 말년에는 그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뇨라는 것은 보통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포도당이 너무 넘치면 세포 속으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우리 몸에 세포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복감이 쉽게 오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갈증이 많아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내로 흡수된 포도당이 이용되지 못한 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항상 공복감을 느끼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수척해지고 상처가 한 번 생기면 세포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치유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당뇨병에 수반되는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퇴, 시력 이상, 체중 감소, 만성 피로, 권태감, 말초신경 이상, 피부 이상, 혈액순환 장애 등이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진 후에야 발병 여부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 또는 느리남이라고 부른다. 당뇨병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합병증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망막증, 협심증, 신장장애 등 혈액이 닿는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을 진료하다 보면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당뇨 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시고 단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만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당뇨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당뇨 환자 치료에 한계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병은 당뇨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것은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장육부가 약해져서 치명적인 합병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현재 2006년 대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3.9%,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진료 환자는 60%,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당뇨병 진료 환자보다 각각 7%포인트, 2.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합병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당뇨합병증으로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신경병증, 망막병증, 말초혈관 병증 등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요. 단지 환자분들은 당뇨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면 당뇨가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는 단지 혈당 수치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근본적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생활 자세, 마음 상태, 평상시의 어떤 상태를 잘 살펴서 근본 원인을 알아내서 평상시에 당뇨 수치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뇨 치료에 있어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혈당 수치다. 식후 혈당 체크는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매일 하는 건강검진이다. 그 작은 수치가 당뇨 환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당뇨는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병인데요. 혈당이란 것은 인슐린이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당뇨가 오기 이전에 인슐린 저항성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당뇨 예방과 치료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체계 이상, 즉 당뇨로 20년째 고생하고 있는 분을 한 분 찾아가 보았다. 전라도 광주의 박정규 씨. 시와 설을 좋아하던 박정규 씨의 잔잔한 일상에 큰 파도를 일으킨 것이 바로 당뇨였다. 글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이면 그 조기 축구를 했어. 조기 축구를. 감기가 한번 오면은 감기가 잘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감기약을 먹게 돼 있는데, 내일 이제 아침에 운동 그 좀 할 욕심으로 저녁밥 먹고 한 봉 먹고 자기 전에 또 한 봉을 먹고 2봉을 딱 먹고 잠을 자니까 뒷날 아침에 물이 식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바로 그냥 뭐 이유가 없어. 뒷날 아침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당뇨가 뭐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당뇨가 왔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당 무서운 줄 몰랐지. 빼곡히 채워진 당뇨 일지.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혈당을 잰 거야. 혈당. 여기 있네. 뭐 운동하고 뭐 아마린 2분의 1 글로코 뭐 인슐린 요거 언제 2009년도 거네요. 처음 당뇨라는 것을 알았을 때 관리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07년 8년이 되니까 당뇨약을 하루에 3회 한 주먹씩 이렇게 먹어도 한 주먹씩 3회 먹고 좀 심할 때는 인슐린을 맞고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도저히 이게 힘들구나. 당뇨는 내 어떤 노력으로는 나설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를 한 거지.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인생을 요거 정리를 해버렸었다 해가지고 당뇨약을 끊어버렸어. 이게 현미를 하루 12시간 이상 불려놔야 돼. 그냥 물에 담가놓은 거야.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 이게 무엇인가. 차라리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식이요법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당뇨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안 돼. 지금 내가 58세거든.
아침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식구들 미안하니까 밥 해서 현미밥 해서 먹고 현미밥을 날마다 해서 먹고 7시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 가지고 거의 12시까지 날마다 지금 한 5, 6일 빠졌나? 한 150일 정도에서 그 정도 관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당뇨는 약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먹던 어떤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면은 아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전에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식생활부터 운동은 기본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운동 50, 식이요법 30, 약발이 20 정도. 당뇨는 약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당뇨에 좋다는 약재를 찾아 직접 다려 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했다. 우습게 보이고 요새는 홍삼 이렇게 되는 게 좋게 나오잖아. 그때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네. 그때 10한 5년 됐을 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관리하고 노력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인터넷 이렇게 그 서핑을 하다가 당뇨 뭘 이렇게 그 치니까 여기 피니톨이 올라오더라고. 네. 근데 피니톨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근데 보니까 무슨 그 기능성 뭐 이렇게 보조 뭐 기능성 식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해. 피니톨이었다. 식이요법의 까다로운 그이지만 콩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는 것을 보고 한번 먹어보자 한 것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실은 10년 전에 먹은 약이나 지금 먹은 약이나 약이 똑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게 그 제일 처음에 당뇨가 막 왔을 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약을 하나를 먹고도 하루 종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몸이 여기저기 장기가 다 망가지고 부수거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꼭 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 이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환자가 자꾸 본인 스스로 선회가 되는 거야. 아 나는 나설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다가 자꾸 이게 망가져 가는 거야. 이게 모든 기능들이. 한참 망가지고 발이 썩고 피가 돌지 않을 때사 심하다 그래봐야 그때 가면 병원에 뭐 약이 있는가? 없어. 똑같아 10년 전이나. 팔 잘라야 돼. 더 이상 더 안 나빠지게 관리해 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아주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혈당 때문에 고생해 본 분들은 하나같이 초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병이 깊어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이런 충고를 무시한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본인이 당뇨 환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당뇨라는 병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 결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뇨라는 병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당뇨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형 당뇨병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망가져 인슐린이 몸속에서 필요량보다 매우 적게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이 원인이다. 소아당뇨라고도 하는데 전체 당뇨 환자의 10% 정도로 치료법은 췌장 이식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재는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공급해줘야 한다. 국내 당뇨 환자의 90%에 해당하는 2형 당뇨는 4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칼로리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인슐린이 췌장으로부터 적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적절히 신호 전달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해지면 결국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혈중에서 고혈당이 되면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소변으로 그 당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포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세포내 저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음식물로부터 유입되는 당을 이용해 살아간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세포로 침투해야 하는데 이때 세포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인슐린이다.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슐린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이 세포 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2형 당뇨의 원인인 신호 전달 체계 이상이다. 따라서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의 효율이 떨어지면 인슐린 양이 충분해도 세포는 혈당을 흡수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나친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자유지방산이다. 음식이 체내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포가 축적되고 인슐린이 평소보다 늘어나면 인슐린의 또 다른 기능인 지방 축적의 기능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쉽다. 이들 자유지방산이 세포 내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을 방해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슐린 저항성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국내 한 종합병원이 신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년 동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7,849명을 관찰한 결과 지방간이 있던 사람은 나중에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가 2.7배 높았다. 애초에 당뇨병과 지방간 둘 다 없던 4,954명을 5년간 지켜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새로 지방간이 발생한 위험이 2.5배나 됐다. 특별한 질병이 없던 15,000여 명을 5년간 추적조사한 연구에서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지방간이 많이 생겼다. 통풍과 지방간, 당뇨병 등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얽히고 설킨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담석증 발생을 높이는 데도 역류성 식도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도 관여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비만 세포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원활한 대사를 방해하여 혈관 내피 세포층을 두껍게 하고 혈관의 탄력도를 떨어뜨리고 혈관 내경을 좁게 하여 결국에는 심혈관계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 평소에 건강했던 4,0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고혈압 발생 위험을 최대 60% 증가시켰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9,5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이 폐활량도 감소했다. 신문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 성인병의 30%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10수년간 방치할 경우 40대 중후반부터 동시다발로 성인병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당뇨 치료의 방향은 단순한 혈당 수치 감소가 아니라 인슐린 신호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 신호체계에 관여하는 것이 카이로 이노시톨이다.
연구진들은 2형 당뇨 환자의 소변과 정상인의 소변 검사를 통해 2형 당뇨 환자들의 소변에 정상인에 비해 카이로 이노시톨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카이로 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이 양이 충분하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소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은 더 악화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 질병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카이로 이노시톨이 부족한 당뇨 환자에게 카이로 이노시톨을 보충해주면 인슐린 신호 전달 기능을 회복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형 당뇨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카이로 이노시톨을 보충해줄 방법을 찾던 연구진들은 콩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다. 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콩은 예로부터 당뇨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식품이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일찍부터 콩에 주목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성분 피니톨을 발견했다. 이 피니톨은 콩과 식물 및 솔잎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물류의 저분자 화학 물질입니다. 이 피니톨 성분은 다양한 동물 실험에 의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피니톨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카이노 이노시톨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카이노 이노시톨은 인슐린이 체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 전달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니톨을 복용하게 되면 혈중에 자연스럽게 카이노 이노시톨이 보충되어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니톨은 체내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체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카이로 이노시톨로 전환돼 2형 당뇨병의 근본 발병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피니톨에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 세포 신호 전달 연구소의 데이비드 브리티건 교수 연구팀이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지중해 등 당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별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피니톨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결과가 속속 발표됐다.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스페인 학자들도 콩과 식물인 캐럽에서 추출한 피니톨로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인체 시험을 통해 피니톨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당뇨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사 기능이 약해진 당뇨 환자들에게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죠. 스페인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도 당뇨 치료의 한 방법으로 피니톨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역시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목한 것이 피니톨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검정을 통과하고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으며 호주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등재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힘입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피니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인체 시험이 본격화되었다. 충남대 의대 구본정 박사, 의지의대 박강서 박사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카이로 이니스톨의 혈당 강화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의약품으로 개발 중인 피니톨은 천연물로부터 분리정제하여 이미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니톨이 혈당 강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합병증 개선 효능 및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한 약물인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로 치료 중인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투여하던 혈당 강화제는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12주간 피니톨을 복용하게 한 결과 당화 혈색소 8% 이상 환자에게서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개선이 뚜렷한 반면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어 안전한 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성택 씨. 당뇨는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다. 따라서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하기 쉬운 질병이기도 하다.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죠. 당뇨라고 생각한 게 2년 정도. 저희 아버님도 당뇨를 앓으셨다가 그 약 복용하시고 또 식이요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뇨를 거의 그 수치가 정상적인 분으로 돌아오셔서 저 역시도 이게 유전이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를 통해 초기에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당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놀라지는 않았다. 아니에요. 처음에 뭐 당뇨를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던 게 아니고 헌혈을 자주 하기 때문에 헌혈을 한번 하러 갔는데 당뇨 기운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봐라. 그래서 회사에선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서 그 소변검사에서 당뇨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아서.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다 보니 식이요법이나 운동, 혈당 관리에 있어서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고단백질들만 먹다 보니까 몸에 이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를 굉장히 즐겼는데 이제는 뭐 당뇨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절대 지금 굉장히 뭐 한 80%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먹는 거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매일 딸하고 싸워요. 네 거니 내 거니 네가 더 먹었니 내가 더 먹었니 해가며. 근데 이제는 그 당뇨 소리 듣고 난 뒤부터 굉장히 많이 절제됐고 정말 여름에는 24시간 5분 간격으로 얼음을 달고 살아요. 얼음하고 그것도 이렇게 막 당분 섭취해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자중됐는데 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고생은 누구보다 또 저희 아버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려들을 하고 하지만 걱정만 해서 되는 병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당뇨병을 이기자는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뇨병을 이기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성택 씨.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생활의 변화들은 가족들을 안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또 이렇게 산행도 하는 것 같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밉지만 걱정 아닌 걱정도 아주 많이 한답니다. 김성택 씨와 같은 E형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슐린 신호 전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택 씨 역시 기존 당뇨 관리에 피니톨을 복용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인슐린 신호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은 물론이고 식단에 콩을 추가하거나 직접 피니톨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늘고 있다. 그러나 콩을 섭취함으로써 피니톨을 보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요한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콩만으로 밥 한 끼를 충당해야 할 정도로 콩 한 알당 피니톨 함유량은 미세하며 실제 섭취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나 흡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당뇨는 노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사슬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사슬을 끊고 웃으며 100세 수명을 누릴 그날을 기대해본다. 인슐린 저항성 극복이 현대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 노령화 시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